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9월 11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반등에 낙관론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이고요. 한 애널리스트는 2018년 이래 처음 500달러 돌파를 전망한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소식들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사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더리움 반등에 낙관론이 부활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더리움이 이제 그 알트코인 중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어제 상승세가 그래도 조금 나왔습니다. 3%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전망들도 같이 동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조금 더 이 강한 모습을 최근에 자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도 긍정적인 전망들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의 트레이더이자 코인텔레그래프 기고자인 미카엘 반데포프는 이더 가격이 최근 사상 최대 거래 수수료를 기록하면서 이더 가격의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더리움이 2018년 이래 처음으로 500달러를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뉴스BTC는 한 애널리스트의 차트를 인용해서 이 거시적 가격 움직임을 감안할 때 이더리움은 2021년 5,5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굉장히 과감한 또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인 코인매트릭스 같은 경우 이 5일 기준 이 이더리움의 최근 일주일 일평균 이 보정 전송 가치 가 이 30.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이 같은 기간에 30.1억 달러의 전송 가치를 기록한 비트코인을 추월했다라는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코인매트릭스는 이더 전송 가치가 이 비트코인을 추월한 것은 2018년 초 이후 처음이면서 이 탈중앙화 이 대출 프로토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합성 자산 등 이 탈중앙화 금융의 급부상이 이더 전송 가치 상승의 주요 원인이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요즘에 자주 나오는 거죠. 이 디파이, 이 탈중앙화 대출 프로토콜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면서 여기에 대한 이 이더리움의 수요가 이제 꽤 많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이더리움 자체를 거기에다 이제 스테이킹을 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지금 좋아진 형태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의 차트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아래쪽에서 318달러 선에 이제 지지를 받고 있다가 지금 어제 3% 이상 상승을 하면서 위쪽으로 방향을 살짝 틀었습니다. 반등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380달러 선에서 정확하게 저항을 지금 맞고 있죠. 공교롭게도 여기에서 이제 위쪽에 저항선이 지금 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선이 같이 또 맞물리는 부분이 지금 50일 이동평균선이랑 같이 맞물려 있죠. 그래서 이 50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돌파하느냐가 여기에서 이제 관건일 것 같고요. 근데 전체적인 시장, 그리고 비트코인의 시장 흐름을 같이 동반해서 봐야 됩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지금 이 가격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반등세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더리움이 오히려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비트코인은 위쪽으로 상승을 살짝 했지만 그 힘이 조금 더 약합니다. 이더리움보다는. 현재 1349달러 선에 지금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가격이 명확하게 지금 1600달러 선까지도 아직 터치를 하지 못했죠. 실제적인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와야지 이더리움하고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더리움보다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더리움이 지금 이
혼자서 치고 올라가기에는 이 시장 상황이 또 녹록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주식 시장과 그리고 비트코인 전체 이 시장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지금은 이제 중요해 보이고요. 만약 비트코인이 여기에서 이 10,000달러 선을 지지받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이더리움이 같이 동반 하락할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가격은 지금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단기적으로 지금 바라봐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빈스 프린스의 전망인데요. 이 빈스 프린스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 전망을 1,522달러 선까지 살짝 이제 반등세가 나오지만 위쪽에 이제 저항선을 맞고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달러 선에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밑으로 이제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온다면 이제 9,600달러 선까지 조정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다시 이제 지지선이 있죠. 이 트렌드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하이어로우 트렌드 라인에 맞춰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9,600달러에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들이 단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도 또 트렌드 라인이 하나가 있죠. 그리고 로어 하이 트렌드 라인인데 이 트렌드 라인을 다시 한번 또 터치할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트렌드 라인을 깨고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가 이제 블런의 자리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빌 트레이스는 이제 전망인데요. 초단기적인 진짜 전망입니다. 우선 1,400달러 선 이 저항선을 바라보고 있고요. 1,400달러 선이 지금 저항선으로 작용하면서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그 하락의 목표 지점은 지금 9,600달러 선 단기적으로 터치할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보고 있네요. 자, 그리고 트레이딩 샷의 이제 분석인데요. 트레이딩 샷 같은 경우는 이 과거의 패턴을 지금 이제 7월달 6, 7월 달에 나왔던 그 패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 LMACD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중첩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하락하는 흐름들이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이 이제 2번이나 반복이 됐었고 지금 현재에도 그 흐름들이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락 뒤에 가격의 형성이 이 바닥을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 이 횡보를 26일간 오랫동안 했다라는 거야. 거의 한 달 가까이를. 그리고 그 가격이 모아지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흐름들이 보였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0,000달러 선을 이제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데 2번 이렇게 이제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왔었고 아래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들 그리고 이 지지선이 앞으로도 이와 비슷하게 지금 26일 정도 지속적인 횡보가 더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우선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금 이제 거리를 좀 두고 위쪽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이 형태가 좀 더 지속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네요. 자, 그리고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공포 탐욕 지수죠. 최근에 그래도 많이 좀 하락을 했네요. 과거 지금 익스트림 그리드 이 극단적 탐욕 상태에서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죠. 38까지 내려온 상태고요. 지금 이제 공포 단계로 진입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 공포 단계에서 아마 여기서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지는 이제 극단적 공포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때는 조금 더 오픈된 마인드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럴 시기가 오히려 더 좀 괜찮은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이제 항상 반대로 생각하는 흐름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니스와 일주일간 1,500개 거래상이 신규 등록을 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탈중앙 암호화폐 거래소 이 덱스의 유닛 수합의 지원 거래상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유닛 수합에 1,500개 이상의 신규 거래상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거래상이라는 건 결국에는 뭐 그 지원되는 그 토큰의 숫자들이 이제 늘어났다라는 거죠. 토큰 그 코인. 그리고 지난 5월에 기능을 개선한 유닛 수합 버전 2에서 지원하는 거래상은 이 전달 대비해서 90% 증가한 8,270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는 최대 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거래상보다 10배 많은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 크립토 와치에 따르면 이 바이낸스는 총 838개 거래상을 지원하고 있고, 이 바이낸스는 지난 한 달간 15종의 토큰을 신규 상장한 반면에 유닛 수합은 이달 들어서 하루 평균 150건의 거래상을 추가했다라고 합니다. 지난 6일에는 221건의 거래상이 생성되며 최고 기록을 또 세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바이낸스가 지난 4일날 유닛 수합과 같은 모델의 거래 플랫폼 바이낸스 리퀴드 수합을 출시하기도 했다는데요. 이 같은 거래상 증가는 신규 상장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이 게이트키퍼가 없고 비허가 방식으로 토큰을 생성할 수 있는 이 팩토리 계약을 핵심 기능으로 제공한다는 데서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거래상이 증가하면서 거래량도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유닛 수합은 지난 4개월 동안 연이어 신기록을 경신하고 이 스시 토큰이나 USDT 그리고 테더, 랩DC, 레비더 그리고 4종의 24시간 거래량이 5천만 달러를 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거래량도 증가를 하고 있고, 이 유닛 수합의 이제 장점이 굉장히 다양한 이 신규 거래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토큰들을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식들, 그리고 이제 신규 상장을 할 때 게이트키퍼가 없다라는 부분이 이런 이제 장점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규로 이렇게 많은 거래상들이 이제 늘어나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낸스도 이제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유닛 수합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이더리움과 ERC20 토큰 간의 자동 교환 거래를 지원하는 이 탈중앙 탈중개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제공한 거래자에게 보상으로 이 거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 뉴욕 감독관이 암호화폐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뉴욕 감독청의 린다 레이스웰 감독관이 카토 연구소가 주최한 금융규제와 관련한 서밋에서 이 암호화폐를 괄목성대의 시선으로 바라봤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가 지난 몇 년 동안 정교하게 발전했고, 이 NIDFS 입장에서는 암호화폐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NIDFS는 이제 미국 뉴욕 금융감독청입니다. 이 암호화폐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대안으로 매우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린다 레이스웰 감독관은 이날 서밋에서 금융 시스템에 대한 혁신이자 대안의 위치를 가진다는 점에서 암호화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암호화폐를 좋아하는 이유는 초기 예상과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산업이 정교화되고 있기 때문이고, 최근에는 피델리티와 같은 대형 기관들도 우리 NIDFS를 통해서 BT 라이센스를 신청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지난 몇 년 동안 몰라보게 변했다라고 설명하면서 암호화폐 산업이 단발성 이슈가 아님을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공적 기관이에요. 여기서 이제 뉴욕 금융감독청이라는 이 공적 기관이고, 이 BT 라이센스라는 이제 라이센스를 발급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들, 암호화폐 사업자들에게 발급하는 일종의 허가증 같은 건데, 이 뉴욕주에서 이걸 이제 시행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제 라이센스를 받게 되면 실제적으로 공적 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크게 또 작용을 할 수가 있고, 앞으로 이제 뭐 제도권으로 진입을 할 때 이런 장점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감독관이 직접 나와서 이런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한 거고요. 그 감독관도 암호화폐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매우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체인링크 이 거품물이 다시 높아졌다라는 기사인데요. 지금 8월 한 달 동안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이 체인링크에 대해서 거품 붕괴 우려가 다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더리움 월드뉴스에 따르면 이 체인링크 가격이 8월 약 2주 동안 8달러에서 20달러까지 치솟으며 시장이 열광할 당시에 이 제우스 캐피털은 체인링크의 가치가 곧 0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신속한 물량 청산을 공고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이 소셜미디어 등에서 제우스 캐피털과 마찬가지로 체인링크의 거품 붕괴를 우려하면서 해당 종목이 이미 투매 단계에 접어든 것 같다라고 주장하는 의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거품론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그 핵심적인 이유가 이제 공급량의 약 70%를 단 9개의 대형 지갑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크립토 웨일의 자료에서도 이 9마리의 고래가 체인링크 공급량의 7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월드뉴스는 이러한 이제 상황에서 만약 고래들이 일시에 보유 물량의 덤핑에 나설 경우 극단적인 경우 체인링크의 가격이 1센트 미만으로 추락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 고래가 있는데 결국 겨우 9개의 대형 지갑을 가지고 있는 그 고래들이 7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고래가 한 번에 그냥 매도를 쳐버리면 가격은 급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지금 이제 주의를 요한다라는 기사고요. 자, 그리고 마스터카드에서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테스트 플랫폼을 출시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다양한 거래 환경을 실험 가능하다라는데요. 글로벌 결제 기업 이 마스터카드가 CBDC 발행과 유통, 최종 소비자 거래까지 실제 CBDC 가동 방식을 테스트하고 가늠해 볼 수 있는 플랫폼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마스터카드는 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금융기관의 다양한 CBDC 거래 환경을 모의 실험할 수 있는 이 CBDC 개발 테스트 툴을 출시했다라고 밝혔는데 테스트 툴은 은행과 금융 서비스 제공 업체 간의 CBDC 발행, 유통, 교환부터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이 최종 소비자까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가상 테스트 환경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금융기관은 CBDC 발행과 유통에 대한 실제 활용 사례를 직접 평가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또 CBDC가 기존 은행 시스템 및 결제 네트워크와 호환될 수 있는지, 최종 소비자의 상품 및 서비스 구입에 실용적인지 등의 구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마스터카드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가 있죠. 실제적으로 중앙화폐, 이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이제 발행을 대부분 많이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도 그렇고 뭐 유럽 중앙은행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많은 나라들에서 중앙은행에서 직접 CBDC를 발행할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발행을 하기 전에 항상 이제 테스트를 먼저 거쳐야 되고 그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을 마스터카드에서 이제 제공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이유는 뻔하죠. 실제로 CBDC가 활용이 된다면 이 마스터카드를 이용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죠. 그리고 그 테스트를 실제로 해봐야지 마스터카드도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될지를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이죠. 마스터카드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대처를 지금 빨리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이제 현금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디지털 화폐의 시대로 이제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시대에 지금 발맞춰서 이런 카드 업체도 본격적으로 그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지원을 나서는 거죠. 자, 그리고 사람인 채용 솔루션의 이 블록체인 기술 최초 도입이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지금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인 사람인의 운영사인 사람인 HR은 이 블록체인 기업 아이콘 루프와 협력해 자사 채용 대행 솔루션 등용문의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람인 HR과 아이콘루프는 지난 2월 블록체인 서비스 API 사용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사람인 등용문 서비스는 이 기업 채용 전용 관리 시스템으로 별도의 채용 페이지 구축 없이 입사 지원, 면접, 지원자 관리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채용 대행 서비스 전반에 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것은 이 사람인 HR이 최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은 이 분산 아이디 기반 증명서 위변조 방지, 그리고 수험생 오프라인 시험 출결 체크, 그리고 최종 면접 리포트 위변조 방지 서비스에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분산 아이디 기반 이 증명서 위변조 방지 서비스는 입사 지원 단계에서 필요한 증명서 제출 시 이 블록체인의 정보를 저장해서 증명서 위변조 자체를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 문서를 일일이 출력하고 파일별로 하나씩 등록해야 했던 기존의 번거로움도 이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이제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 이제 채용 구간에서 이런 이제 증명서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항상 제출해야 되는 서류 중에 하나이고, 이런 확인 과정들이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졸업증명서, 뭐 성적증명서 모든 것들을 다 직접 뭐 학교에 가서 직접 종이로 증명서를 발급받고 또 회사에 제출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죠. 근데 그 과정들이 이제 굉장히 단순화되는 이런 형태들이 이제 나오는 것 같고요. 훨씬 더 이제 효율적이고 편리한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